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단 하루 만에 비무장지대와 금강산 인근에 군부대를 재배치하겠다고 밝혀 접경 지역마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화도, 경제도 흔들리고 있는 이 접경 지역에 김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부전선 최북단에 위치한 철원군 대마리. 최근 북한이 잇따라 도발 행위를 벌이고 있지만 접경 지역 주민들은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V를 통해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지켜본 접경 지역 주민들은 긴장과 불안감 속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조금 겁도 나고요. 이래도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남북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대북 전단도 걱정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탈북단체는 6.25를 맞아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날리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인접한 이곳 철원 대마리에는 보시는 것처럼 도로 곳곳에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경찰이 전단 살포 예상 지역과 주요 진입로에 24시간 감시 초소를 운영하고 추가 인원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북한이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또다시 무모한 보복에 나서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래도 여기 와가지고서 애들이 나부터 포라도 총알이라도 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불안은 안고 살죠.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태로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접경 지역 경기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손님 3명 왔어요. 어떤 날은 이제 코로나 시작하니까 밥 한 그릇도 못 파는 날도 있어요. 평화도, 경제도 위기에 빠진 상황. 마땅한 탈출구도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아 접경 지역 주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자 강원도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도청에서 강원지방경찰청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접경 지역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강원도는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권과 재산권이 위태로워지고 있고 접경 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 등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대북전단 살포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역시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행동 공언으로 접경 지역은 긴장 국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가 추진하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가 컸던 강릉에서 고성 제진을 잇는 동해 북부선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동해 북부선은 지난 4월 남북 협력 사업으로 인정된 데 이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돼 빠른 진척이 기대됐었습니다.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 착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남북 강원도 문화예술 교류 등 통일부와 협의하던 8개 사업조차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사회문화, 체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저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원도는 당초 육로와 하늘길, 크루즈 등을 활용한 다양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해왔습니다. 고성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긴장감 속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염없이 기다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북부선은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조그마한 희망 가닥이었는데 지금 상황에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되겠습니까? 금강산 관광도 역 넘어갔고요. 북부선도 당분간이 아니라 역 넘어간 것 같아요.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등을 계기로 강원도가 추진해온 52개 과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경랑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정부가 여름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사전 예약제 대신 다른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까다로워지면서 휴가철 국내 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백사장을 가로 세로 4m의 사각형 구역으로 나눠 예약한 피서객만 해수욕장에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백사장 출입구는 하나로 통일해 예약 없이 찾아온 피서객을 막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주 해양수산부가 전국의 해수욕장 담당 공무원을 모아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는데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예약 없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출입을 일일이 막기가 어렵고 억지로 막기라도 하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마을에서 운영을 포기한 곳이라든지 해수욕장 지정 구역이 아닌 곳은 출입자 통제와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그게 가능한 해수욕장도 있겠지만은 좀 불가능한 이제 마을 해수욕장 이런 데가 좀 많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해양수산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는 확정된 게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조만간 해수욕장 방역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사전 예약제 대신 피서객이 해수욕장 혼잡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의 중입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발표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지자체하고 의견 조율하고 그런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해수욕장의 방역 대책 수립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원주시는 2017년부터 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체험하며 걸을 수 있는 원주 굽잇길을 조성해왔습니다. 이제 8월이면 30개 코스, 무려 400km의 천리길이 완성돼 원주는 국내 대표적인 걷기 도시로서 입지를 굳히게 될 전망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하천을 따라 이어진 산책길. 화단에는 색색의 여름꽃들이 만발하고 나무 그늘은 이른 여름 더위를 식혀줍니다. 쭉쭉 뻗은 침엽수림 사이로 이어지는 완만한 산책로는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청에서 시작되는 배부른 산길은 방문객들 때문에 시청 주차난이 가중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원주 굽잇길은 기존에 있던 산책로와 등산로, 마을길 등을 연결해 조성하면서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이제 집이 여기 밑에라 이제 걸어와가지고 산을 한 바퀴 이제 도니까는 저는 좀 더 좋지요. 너무 가깝고 이래가지고. 근데 또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또 좋아하니까. 원주에는 현재 26개의 굽잇길이 있는데 올 8월에는 30곳으로 늘어 모두 400km의 천리길이 완성됩니다. 주요 갈림길마다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고 QR코드를 통해 코스 정보는 물론 주변 명소와 교통, 식당 정보까지 알 수 있습니다. 전체 굽잇길을 관리할 안내센터도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걷기 하면 원주시가 떠오를 정도로 그러한 걷기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굽잇길, 둘레길 말고도 도시 곳곳에 공원을 만들면서 공원 내에 작은 둘레길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굽잇길임을 알려주는 리본이 낡았거나 없는 지점이 많고 안내시설과 휴식공간,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나오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올해 꿀 채집 시기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 꿀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양봉 농가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벌통 안에 벌만 가득하지 꿀이 거의 없습니다. 꿀 부족으로 사나워진 벌들은 사람을 공격하기 일쑤입니다. 춘천의 한 양봉 농가는
올해 꿀 농사가 대흉작이라며 한숨입니다. 지난해 20통에서 240kg의 꿀을 수확했는데 올해는 100통에서 140kg이 전부입니다. 한 통에 12kg씩 얻었던 꿀이 1.4kg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아카시아가 제 수확량이 제일 많은데 한 병도 못 딸 정도였어요. 하나도 못 딸. 예. 소비자들이 주문을 해도 예, 물량을... 아카시아 꿀을 찾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못 주고 있어요. 양봉농가의 꿀은 아카시아 꽃에서 80% 이상을 수확합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꽃 개화 시기인 지난달 중순쯤 전국적으로 내린 잦은 비에 벌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던 날씨 탓에 냉해 피해도 입어 꿀 수확이 확 줄어든 겁니다. 양봉농가는 자연재해 수준의 타격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아카시 나무가 꿀을 내뿜으면서 향기를 많이 제공하고 그러면 이제 벌이 그 나무에 이제 많이 달려들게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아카시가 그런 향기를 전혀 뿜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양봉은 축산업으로 분류되지만 마땅한 보험이 없어 재해에 따른 보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과와 배 같은 과수와 비교하면 지자체 지원도 크게 부족합니다.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만큼의 대흉작에 양봉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고 소비자들도 올해 꿀 구경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돼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뇌염 예방을 위한 매개 모기 감시 결과 지난 8일에 채집된 모기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 1마리가 확인됐습니다. 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매개하는 참진드기 감시 결과 주요 매개종인 작은 소피 참진드기가 전체의 95.5%를 차지해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옷을 입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의 청소년 인구가 20년 안에 10만 명가량 줄어들어 총 인구 대비 9%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강원 지역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청소년의 인구는 25만 명, 총 인구의 16.5%에 머물러 지난 2000년보다 11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2040년에는 청소년 인구가 14만 5천 명까지 떨어져 강원도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학교에 다니는 6세에서 21세 미만의 학령 인구는 오는 2035년부터 총 인구 대비 10%를 밑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구가 5개월 만에 153만 명대로 떨어진 가운데 강원도가 인구 감소 대응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올해 인구 감소 대응 공모에 동해시와 정선군, 고성군 등 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5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12개 시군이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절벽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가 자율통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심규원 동해시장과 김양호 삼척시장은 지난 15일 삼척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지자체 통합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실천 가능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 화장장 공동 건립 운영을 비롯해 동해 삼척 관광지와 교통시설 이용 시 주민들에게 동일한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집행부와 시의회에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 통합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상의 지역 방송국 폐쇄 심사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입법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의 이광재, 송기현 의원을 비롯해 7개 지역 국회의원 9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KBS의 적자를 지역국 폐쇄로 해결하는 건 당장 편한 것을 꾀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폐쇄는 지역 시청자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영 위기를 극복하려면 수신료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순리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입법권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오늘 강원도에서도 일제히 치러집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 100개 고등학교에서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재학생 12,000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194명 등 모두 12,428명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학생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점심시간이 20분 연장되며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됩니다. 강원 지역 초중고등학생 가운데 65.7%가 사교육을 받으면서 매월 평균 22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2019년 강원 지역 초중고등학생 사교육 참여 비율은 65.7%로 전국 평균 74.8%를 밑돌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이 77.8%로 가장 높고 중학생 60.2%, 고등학생은 49%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 지역 초중고등학생의 매월 평균 사교육비는 22만 원으로 전국 32만 1,000원보다 10만 원가량이 낮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